자, 오늘부터 시리즈로 신년 운세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물론 사주팔자 명식은 내기둥 8글자이기 때문에 각각의 새로운 운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반응하는 모습들이나 작용들이 이제 다 다를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일단은 세운 자체가 이민년이라고 하는 공통성을 이제 띠기 때문에 오늘은 이민년이 주는 또 이민년이 갖는 보편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어떤 자연의 변화 현상, 시간의 흐름을 이렇게 이제 육식간지라고 하는 명리에서는 갑자에서부터 개라고 하는 육식간지의 이런 체계로서 변화 현상을 포착을 하고 사주 명식에 대입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래서 기류용도 예측을 하고 또 어떤 변화 현상이 내 주변에 일어날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궁리하고 따지는 그러한 이제 학문 체계인데 사실 자연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루가 돌든 한 달이 돌든 1년이 돌든 그냥 무심히 흘러갈 뿐이죠. 그런데 단지 이제 어떤 현실 생활을 하는 인간이 뭔가 시간의 마디를 추론하고 변화의 현상을 포착을 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그렇죠?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신축년 다음에는 이민년 해서 이렇게 쭉 돌아가는 현상으로. 그래서 이민년 하면 독립적으로 딱 어디 하늘에서 떨어진 건 아닙니다. 세월의 시간의 연속선상에서의 이민년인 거고, 신축년 다음에 이민이 오는 거고, 이민년 다음에 계묘가 오는 거고, 또 이러한 현재의 시간의 흐름은 좀 더 큰 사이클 내에서의 작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인간의 삶 자체가 유한하고 제한적이기 때문에 어쨌든 과거 흘러온 어떤 몇 년의 어떤 상황하고 앞으로 흘러갈 또 맞이할 몇 년의 상황, 즉 내년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좀 알아보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천간으로 보면 천간은 10글자, 지지는 12글자인데 천간은 이게 이제 9번째 글자이고 지지로는 3번째 글자가 만나져서 이민이라고 하는 간지를 형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민이 상징하는 이민년이 오면 과연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올 것인가, 또 이 이민이 가지고 있는 천지자연의 에너지를 각각의 사주 명식이, 개개인적인 사주 명식이 이렇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은 다 다양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보니까 굉장히 날씨가 이렇게 급강하고 기온이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만약에 10월이다라고 하면 2021년 10월은 이미 이제 가을 내지는 늦가을을 진입을 해서 이렇게 신유수를 지나서 해자축, 그러니까 자연계 1년의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로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마디가 되는 현재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거보다도 더 큰 흐름인 지지의 어떤 흐름이라고 놓고 볼 때는 그러니까 인이라고 하는 거는 해자축이죠. 흔히 말하는 겨울 운동이죠. 해자축 수운동을 마무리하고 또 이렇게 인묘진 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봄 운동이라고 하는 목 운동으로 막 이렇게 어떻습니까? 넘어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사실은 계절로 보면 해자축 운동을 하는 해자축의 어떤 마무리 운동. 그러면서도 또 특히 이제 축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이제 신축년은 축이 이제 사유축 운동을 하죠. 사유축 운동. 어떻게 보면 사유축은 이렇게 좀 결실하고 마무리하고 수렴하고 이렇게 좀 숙살하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사실 작년 올해 온 나라 전 세계 국민들이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이런 어떤 대사건에 굉장히 국가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이 너나 할 것 없이 일인 열애 없이 다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고 어찌 보면 그 다른 어느 때의 인년, 그 다른 어느 때의 이민년보다도 굉장히 아마 기대하고 바라고 이럴 것이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에서 보면 앞으로 다가오는 인이라고 하는 이런 세월은 그냥 어떤 딱 단절돼서 바로 이렇게 나타나고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당연한 얘기겠지만 신유술 해자축의 금수운동을 마무리 짓고 이제 인묘진 사오미로 목화운동으로 가려고 하는 이러한 큰 운동성의 변화 현상을 이민년에 아마 시작을 할 거다라는. 그러니까 지지인이 갖는 포괄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인이 갖는. 그래서 사실 그 이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60간지 체계로 보면 희한하게 딱 맞네요. 이게 39번째 간지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갑자로부터 쭉 시작을 하면 쭉 지나서 이제 갑오순이 되고 갑오순에서도 이를테면 이제 우리 흔히가 이제 갑자순, 갑오순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를 열을 순자를 써서 순이라고 합니다. 순. 그래서 갑오를 순의 처음이다 해서 순수라하고 내년이 이제 개묘가 되면 요거는 뭐가 돼요? 미가 되죠. 미.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이민년이 어떤 해냐라고 하는 것도 궁금할 수 있지만 전체적인 60간지의 그 체계 속에서 보면 한 39번째고 갑자, 갑술, 갑신 이렇게 갑오, 갑진, 갑인 이런 그 체계를 보면 39번째 갑오순 중에 그 9번째가 되고 이렇게 이제 그 다음이 지나면 이민, 개묘 그 다음 뭐가 됩니까? 갑진순이 돼요. 이거는 우리 명리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 순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나는 이러신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열흘 단위에 그러니까 열흘 내지는 10년 단위에 이런 갑자에서부터 갑인까지의 그 작용하는 에너지의 흐름이 있습니다. 갑자의 에너지의 흐름이 다르고 그 다음에 갑술의 에너지의 흐름이 다르고 그 10년 단위의 에너지 흐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갑오순에는 갑오의 에너지의 흐름이 전반적으로 머리가 돼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오라고 하는 거는 갑목의 현상이 오화 상관으로 이상을 어떻습니까? 현실계에 다 뿜어내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갑오일주가 이 어떤 간지가 갖는 그러한 물상들의 형상을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안으로 갈무리하고 내면을 다지고 이러는 것보다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자기 주의와 주장과 어떤 이런 것들을 펼치고 선전하고 하는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겉으로 이렇게 화려한 이런 거를 펼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 기운이 내년까지 포함해서 과거한 10년까지의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제 이 갑오순이 중요한 거는 그러면서도 갑오순이 되면 짝을 못 짓는 진사가, 그렇죠? 이렇게 진사가 뭐가 됩니까? 우리 흔히 얘기해서 공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망. 그러니까 뭐 올해까지도 내년까지도 진사는 공망이죠. 또 각각 개개인 명주에 따라서 공망이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크게 보면 갑 기준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식재가 공망인 거예요. 식재가. 그러니까 크게 보면 식재라고 하는 거는 생산 수단을 통해 가지고 내가 뭔가 유형적인 결과물을 얻는, 재화를 획득하는 이런 현상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비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뭔가 노력 대비 결실이나 내실이 얻어지기가 어려운 10년의 타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상황이든 개개인적인 상황이든 이 큰 틀의 흐름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흐름 속에서 그 올해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지나고 내년은 이민년을 맞이한다. 그래서 이민이 갖는 구체적인 의미를 좀 갖기 전에 그냥 크게 봐가지고 이제 이민이 들어오면 6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60간지니까 60분의 1이죠. 이건 내가 개인이 60분의 1을 일주로 쓰든 월주로 쓰든 연주로 쓰든 시주로 쓰든지 간에 어쨌든 60분의 1은 이민이라고 하는 기운하고 상충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간에 어떤 생극 합이 있을 수가 있고 지지에 형충파의 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크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는 천극지충인 거예요. 천극지충. 그렇죠? 그러니까 이민하고 천극하고, 그러니까 이민 들어오는 기운하고 이렇게, 이건 수니까 극이 되는 거는 천간에 뭐가 되겠습니까? 병이 될 거고, 물론 들어오는 거를 무토로 극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들어오는 운이 그만큼 에너지에 어떤 집중도를 갖기 때문에 이 천극 그리고 지충, 그러니까 병신을 연월일시 중에 어느 거로 갖는 주로 기둥으로 갖는 그러한 명조는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명조에 어떻습니까? 변화 변동이 있다라는 거죠. 변화 변동. 그러니까 그 변화 변동이 예를 들어 신축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진술충미의 묘지, 뭐 고지라고 해도 좋고 묘지라고 해도 좋고 뭔가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마무리하는, 묻는, 매장하는 이런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뭐가 걸립니까? 축, 술, 미라고 하는 게 걸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 사생지, 사왕지, 사묘지가 있는데 이렇게 사묘지에도 축술미가 걸리고, 그죠? 축술미가 걸리고, 그리고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인신사에는 삼형이 걸리죠, 그죠? 삼형이 걸려. 그래서 인신사, 인사, 신이 있는데 특히 이렇게 신은 우리가 축하고 미는 보통은 축미충이다라고도 하지만 이렇게 축술형보다도 더 형적인 현상이 더 강합니다. 왜? 충하고 형하고가 같이 돌아오니까. 삼형 중에 그래서 미년의 축이나 축년의 미나 이럴 때 축미에 대한 부분은 형충의 물상이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충의 물상은 뭔가 변동이고 현재의 자리 바꿈이고 변하고 이런 부분일 수 있는데 형의 물상은 그러기도 이렇게 뭔가 오는 기운에 내가 대비하고 방비하지도 못하면서 형적인 그러니까 어떤 이런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서로 갈등 구조라든지 굉장히 어떤 심리적인 내지는 육체적인 스트레스 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중첩돼서 노출될 수 있는 것이 이런 기운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쨌든 이런 병신 같은 경우는 이렇게
형하고 충의 물상이 이제 같이 겹치기 때문에 특히 연령대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 이제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병신월주다라고 하면 그죠? 이렇게 천극지충이 생기기 때문에 직장의 이동수 그죠? 그리고 연령대에 따라서 5, 60대 같으면 그게 부모궁이고 형제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부모 신변의 어떤 그 변동수, 형제와의 어떤 이런 어떤 컴플렉스 상황,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죠. 그리고 너나 할 것 없이 일주를 병신일주로 만약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이렇게 좀 떨어져 살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이미 내가 떨어져 산다라고 하면 일지가 건들리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인연을 만난다든지 이렇게 이런 그 가정궁하고 이런 사회궁 이런 부분들이 변동 변화가 많이 생길 수가 있다. 크게 보는 겁니다. 이거는 크게 보고 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민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우리가 연월 일시가 있는데 이를테면 이민이 들어오면 이렇게 이제 이민은 인호술 운동을 하죠. 인호술에 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화라고 하는 거는 봄에 피어난 새싹을 더 이렇게 생장시키고 키우고 그렇죠? 가을에 열매 맺기 위해서 막 이렇게 분열시키고 팽창시키는 이러한 에너지가 바로 화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화에 시발점이 어디다? 인에서 운동하는 거예요. 인은 시초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죠. 시초 시작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이 시초 뭔가 이렇게 마음속에서나 생각이나 관념적으로라도 내가 좀 뭔가 새로운 걸 한번 스타트 해봐야 되겠다. 시작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이미 생깁니다. 인시면 어떤 하루에서도 보면 3시에서 5시 실제로 자연시로 따지면 한 5시 반 정도까지잖아요. 그렇죠? 이때 되면 이렇게 뭔가 태양 양기운도 동하고 실제 이제 여름과 뭐 이렇게 좀 밝은 그 양기운이 많을 때는 햇살도 비추고 해가지고 뭔가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궁리하고 기획하고 움직이려고 하는 이런 시기가 바로 인이 상징하는 거다. 근데 이제 현실계에서 인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직 이렇게 좀 여명이 덜 이렇게 밝아왔고 또 계절적으로 봐도 인월 정도가 되면 아직 어때요? 한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상태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크게 인호술의 생지, 인호술의 왕지, 인호술의 묘지죠. 묘지인데 인호술이 되면 인호술 기운이 주가 되면 인호술한테 치이는 기운은 인호술한테 자리를 내주는 기운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자진이 되죠. 당연히. 당연히 인호술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신자진 운동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진 운동은 인호술띠가 있겠죠. 만약에 인띠, 옷띠, 술띠가 있겠죠. 그러면 어떤 띠라고 하더라도 다 인호술 운동의 삼합에 이런 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가 주가 되고 여기는 신자진은 나머지 해묘비 사유축 운동이 있지만 특히나 어떻습니까? 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신이 충을 하면 뭐가 된다? 이걸 우리 흔히 12운성이나 이런 데서는 병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병지. 병지가 되고 이렇게 또 병지 그다음에 사지, 묘지.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 신자님 같으면 병사묘 그다음에 뭘로 가요? 절태양. 이렇게 그러니까 해가 뜨는 해가 양기가 작용하는 이런 광명의 어떤 그 환경이 있을 수가 있고
이 환경이 지나면 크게 봐서 음량으로. 이게 양의 어떤 어떤 바운더리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신자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신자진 운동을 하는 띠 같은 경우는 자리를 내주는 거지 주도권을 인호순 운동할 때. 그러니까 이런 병사묘 이걸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럽니까? 이거 삼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삼재가 무슨 달리 뭐 누구한테나 작용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큰 흐름으로 온다라는 거야. 큰 흐름이 해자축의 사유축 운동을 물질의 결실, 수축, 수렴, 마무리 다 묻는 땅에 묻는 이런 작용을 마치고 뭔가 새벽에 새벽별을 보고 뭔가 움직이고 꿈틀거리려고 하는 그러한 운동을 새로 시작을 한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운이 들어오는 게 있어요. 이게 육식갑자가 딱 보면 사실은 내년은 상당히 묘합니다. 우리가 연월주가 이렇게 같은 아니면 연월일시가 다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갑술년, 갑술월이 있을 수가 있고 의류년, 의류월이 있을 수가 있고 병신년, 병술월, 정미년, 정미월, 그 다음에 무오년, 무오월, 기사월, 기사년, 기사월, 경진년, 경진월, 그리고 신묘년, 신묘월, 그리고 이민년, 이민월, 그리고 개해년, 개해월. 이게 어떤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이게 다 보면 요때가 되면 연월이 겹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60간지 중에 유일하게 이민년이 1년이 12달이잖아요. 인월에서부터 축월까지 유일하게 이민년만이 시작을 이민월부터 시작을 해요. 자, 올해 같은 경우 신축년인데 신축의 이런 기운이 아주 이러한 숙살 기운, 작년부터 이어져 온 이런 숙살 기운이 구체적으로 신축의 의도를 현상계에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때가 올해 언제였냐면 계사년 정유월 그리고 언제입니까? 신축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내년 1월이고 음력으로 12월이죠. 그러니까 올해 이렇게 코로나도 위드 코로나 됐다, 했다, 다 이렇게 한숨 돌릴 게 아니에요. 올해는 빅 이벤트, 메인 이벤트가 남아있다니까. 신축월에 진짜 곡소리 나고 아야소리 나는 이런 경우들이 현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매발톱같이 숨기고 있는 거지. 신축년이 막판 끝까지 이걸 숨기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올해 신축년의 어떤 운의 상황이라고, 흐름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에 이민의 상황은 일단 스타트가 어떻다? 체감이 빠르다. 언제부터? 이민월부터 바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민 들어오면서 묘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이민월,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우, 경술 이렇게 쭉 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흘러가는 12달은 이민월부터 흘러가는 12달은 앞으로 이민년에서부터 내가 맞이하게 되는 이렇게 12년 내 스몰 사이클이야. 그런 원운이 이렇게 겹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6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오는 거예요. 상당히 이걸 연구들을 해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일단 이민의 운세는 내년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체감이 될 거다. 바로 체감이 될 거다. 그러면서 크게 보면, 이런 병사묘, 절태양의 이런 신자진생들은 어쨌든 이제 전체 8글자의 구성이나 구조를 좀 봐야 되겠지만, 왜냐하면 연지라고 하는 거는 일간 중심도 있지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됐던 근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조상자리라고 하는데, 과거생, 전생에서부터 이생에 유형화돼서 첫 번째 기운을 내가 갖고 타고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세상에 어떠한 뭘 하러 온 거냐. 그러니까 보통 인호술생 같은 경우들은 그렇죠? 뭔가 물질을 확장하고 팽창하고 키우고 분산하고 분열시키는. 그러니까 보통 4개 운동이 있는데 신자진 운동과 인호술 운동은 우리가 기와 물질의 어떤 사물의 어떤 형태를 좀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 운동을 하죠. 정신적인 운동을 하고 해묘미 사유축 운동은 근목이니까 물질적인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의 패턴이 크게 다른 거예요. 크게 다른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형상들 이렇게 이제 형태들을 보일 수가 이제 있고 아까 이제 병신일주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뭐 혹시 이 방송을 이제 보시는 분들이 뭐 자기 명조의 그 희기를 명확하게 판단을 못 하시더라도 요즘 뭐 어플 보면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특히 우리가 이제 운을 볼 때는 자기가 맞이하고 있는 대운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운이. 대운이 만약에 내가 병신 대운이다 라고 하면 이 대운의 희기를 불문하고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대운은 환경이잖아요. 10년 동안 작용하는 이 환경인데 그 환경의 10년 중에 10년은 그 대운이 병신으로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일주에 따라 여러 가지 반응하는 형태들이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대운을 세운이 세군이라 그러죠. 세운이 극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굉장히 대운이 대운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운의 일반적이고 그런 어떤 그 패턴화된 그런 흐름이 좀 지장을 받는다, 장애를 받는다, 끊긴다. 그래서 보통 웬만하면 길보다는 변화가 많은 거죠. 아주 번잡스럽고 복잡스럽고 변화가 많은데 이게 천국지충을 하면 이게 사생지의 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변화 변동이 많을 수가 있다. 그 명조 지지 4글자 중에 한 글자가 거기에 뭐라도 있으면 인사신 중에 어느 한 글자가 있으면 특히 사 같은 글자가 있으면 인사신 사명까지 연결돼 가지고 천국지충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했던 이런 상황들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좀 유념을 좀 해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자, 제가 모두의 운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단면적으로 이 시점만 보는 거는 아니다. 우리가 이제 각각 60갑자 간지의 속성에 따라 가지고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이민년은 뭐 쭉 보면 기해년 만약 해제축으로 우리가 흘러갔죠. 경자년 신축년, 이민년, 그렇죠? 이민년, 그리고 개묘년, 뭐 갑진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갑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갑자에서부터 따지면 이거를 이제 60년씩에서 이렇게 상원갑자, 중원갑자, 그리고 하원갑자 이렇게 따지는데 지금은 하원갑자가 마지막이 되고 다시 상원갑자로 가는 것이 2044년부터예요. 4년부터고 이렇게 2024년부터가 되면 하원갑자의 마지막, 이건 이제 구성 같은 경우에서는 이때 이제 구운이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구운이 온다 얘기를 하고 요 구운의 마지막 가기 전까지가 여기까지가 8운인데 이렇게 개묘년까지가 이게 8운인데 8운도 굉장히 변화가 많은 운이고 실질적인 현상계에서 보면 여러 가지 유무형적인 유형들이 있을 수가 있지만 특히 이제 변동 내지는 부동산으로 많이 칩니다. 부동산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과거
포함해서 한 20년 가까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등락이 있긴 했지만 작년 올해 뭐 이러면서 굉장히 그쵸 부동산 값이 이렇게 춤을 췄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맥시마이즈로 가도 일단은 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게 요때가 지나면 그 다음엔 구운으로 간다는 거예요. 구운은 정신적인 거, 학문적인 거, 뭔가 그쵸? 무형적인 거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보면 사람들이 전 세계 인류가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나서 뭔가 좀 의식 변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현상도 좀 우리가 예단을 해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천간은 뭔가 겉으로 드러나는 정신이고 이상이고 주제고 테마고 기치고 가치고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지는 현실이고 의미고 정하는 자리고 그렇죠? 내가 현재 자기하는 그러한 자리고. 근데 이 임은 어디서 올라왔냐면 해중의 임수가 일로 올라온 거예요. 해중의 임수가.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을 가만히 해 보세요. 일단은 이 해중의 임수가 십신으로 나한테 뭔가로는 작용을 할 겁니다. 비식재관인 중에 하나로 작용을 분명히 하겠죠. 하면 우리가 크게 보면 해묘미 내지는 사유축, 그러니까 해묘미 하면 9년 동안에 예를 들어 정민년까지 해서 삼합운동을 하죠. 근데 삼합운동을 하는 와중에 해중에 기해년에 해중의 임수가 한번 드러납니다. 이때 내가 뿌리 내렸던, 행동했던, 뭔가 작동했던, 행위했던 이런 부분들이 한 번은 드러나요. 비식재관 중에 무엇이로든지 간에. 마찬가지로 재작년이 경자년이었는데 경자년 같은 경우는 요 자중의 개수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때 내가 시크릿 러브를 했다. 이거 시크릿 러브를 했다. 무기토일간이 이때 뭔가 비밀스럽게 암압을 하든지 뭘 해가지고 만들었다 이거야. 또 언제 드러난다? 내년에 드러난다. 요때 만들어서 언제 드러난다? 요때 드러난다. 내년에 뭔가 인이 뭔가 그 성분에서 작용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년에 뭔가 했던 부분들 언제 드러난다? 갑진년에 드러난다. 이거는 그냥 원리가 그래, 원리가. 왜? 천간지지가 이렇게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크게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어쨌든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자축 운동에 수운동, 겨울운동을 마치고 임묘진에 뭔가 스타트하는 봄운동 이런 시작 출발 운동을 이제 인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임은 보면 이제 천간이 수운동을 하죠. 수운동. 그러니까 수운동이 임수하고 개수가 있는데 뭐 흔히 임수는 대개수 개수는 우로, 비, 이슬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혀 그러니까 물론 그런 물상도 일부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두 음양 간의 수운동의 그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임은 완전히 수축하고 수렴하고 통일하는 십천간 중의 기운의 대표적인 기운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습니까? 차가운 기운이죠. 우리가 수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어떻습니까? 임수가 수운동성을 대표하고 상징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9번째 천간 임인데 이 임수는 수축하고 수렴하고 통일한다. 그런데 여기에 인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인옷을 분열하고 확산하고 팽창하고 그렇죠? 열매를 키우려고 이렇게 햇빛을 방사시키는 이러한 작용을 하는 것이 인호술 운동인 거죠. 그 인호술의 첫 번째인데 그 인호술의 확산 작용을
출발작용을 어떻게 한다? 임수로. 왜? 인에는 갑병, 무, 경, 임이 붙을 수가 있죠. 맞잖아요? 이렇게 갑병, 무, 경, 임 중에 병인으로 붙으면, 병인이나 갑인으로 붙으면 인호술 활동의 속성이, 의미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굉장히 액티브하게. 그런데 이렇게 임수가 만약에 이렇게 달려선다. 왜? 밑에 있는 양지는 양간에 붙어요. 음지는 음간이 붙고 이렇게 이제 붙는데 여기에 인이 붙었으면 인은 확장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임수에 수렴하고 통일하려고 하는 운동이 어때요? 이렇게 좀 묶는 이렇게 컨트롤하는 그런 형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묘진이 앞으로 임묘진이 갈 텐데 임인, 계묘, 갑진이 갈 텐데 아직까지도 어때요? 이게 축에서 인으로 갈 때는 12주 중에서도 가장 조심스러워요. 리에서 신 넘어가는 것보다 왜? 여기에 이 개신기하고 이게 다 이게 에벤 산모가 요만큼이라도 흐트러짐이 있어가지고 애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딱 꽁꽁 묶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뭐가 있어요? 무토 그렇죠? 무, 병, 갑이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유일하게 이렇게 축에서 인 넘어갈 때는 굉장히 조심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조심성이 많다라는 거는 아직 축의 기운을 끊어내지를 다 못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어때요? 이렇게 막 분열 팽창하고 출발하고 어떤 이렇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나 현상적으로 봐도 한 2, 3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위축되고 힘든 상황을 겪었는데 이 상황을 떨쳐내고 스타트하고 출발하고 싶지만 전체적인 상황은 어떻다? 그렇게 썩 그런 의도나 의지나 이런 거는 가지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렇게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예를 들면 인이라는 거는 인이라는 글자는 이 글자에서 왔다라고도 하고 이 인은 보면 갑골 문자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 글자.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이런 글자. 그러니까 요 뾰족한 거는 이거는 화살을 뜻하고 요 네모는 관역을 뜻해요. 그러니까 관역에 박히는 거예요. 관역에 제대로 이 관역을 뚫고 나갔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관역에 어떤 박혀서 이렇게 깊게 박히다라는 거예요. 깊다. 이런 의미가 있고 요 네모 관역은 또 이렇게 절구 구자를 상징을 하는데 구자를 상징하는데 이 구는 이 구를 딱 자르면 우리가 배울 학자 할 때 옆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듯한 형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을 어때요? 화살을 이렇게 잘 감싸지고 있는 거야. 우리가 화살 보면 화살 촉이 있고 화살 깃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이 잘 박히도록 깃대를 골라서 이렇게 손질해서 만지고 있는 듯한 형상. 이게 결국 뭐냐면 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그냥 이런 의미는 본래 사라지고 지금 가차를 해서 세 번째 지지, 뭐 범인자, 뭐 이렇게 얘기를 범위 갖는 의미가 분명히 있죠. 범위 갖는 물상적인 의미나 이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권위라든지 사나움이라든지 용맹스러움이라든지, 갑작스러움이라든지 이런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고, 근데 본래적인 의미는 내가 깊다. 뭔가 안착하다. 뭔가 이렇게 뿌리를 내리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그래서 그 연자는 이렇게 보면 이제 편련자, 펴다라고 그리고 느리다, 그리고 부연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연기한다도 이런 뜻을 쓰고 스며들다 그리고 멀리 흐르다, 멀리 흐르다. 그러니까 이게 펼쳐지고 느려지고 인목이 나와가지고 묘목으로 진사오로 만화방창하게 펼쳐지기 전에 뭔가 이렇게 압축하고 수렴하는 축인이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한 번 더 이렇게 그 기운이 응축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이 본래 인의 힘인데 천간의 임이 이렇게 작용을 함으로 해가지고 인의 뿌리 내림 작용 현상이 더 가중이 된 거예요. 갑병무경임 중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식갑자를 보면 딱 12개씩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천간에서 지지를 생하고 예를 들어서 그 지지에서 천간을 생하고 천간에서 지지를 극하고 지지에서 천간을 극하고 아니면 비화되고 갑인이나 을묘나 이를테면 경신이나 이렇게 그게 딱 12글자씩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민이 겉의 모습은 어때요? 천생지하잖아요. 그렇죠? 간생지하잖아요. 그렇죠? 일단은 생을 한다라는 흐름은 좀 순조롭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에서 천을 생하고 천에서 지를 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보면 뭔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이나 희망이나 어떤 바램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지는 현실이니까 체감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 현실화된다라는 거지. 어떤 동작이나 작용이나 변화나 이런 것들이 체감된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축에서 임묘도 하지만 그냥 생극으로 보면 토생금이잖아요. 그죠? 축 중에 신금이 또 투간을 했고 그래서 그러한 신금의 경신금의 신금의 이러한 아주 그 서리빨 같은 물상이 천간에 드러나가지고 이건 다 중심적인 어떤 그 물상을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지지에는 어떻습니까? 이게 아까서 봤듯이 그쵸? 간목하고 병화하고 무토하고 그래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래서 이렇게 이제 식재관 운동을 하는 거죠. 식재관. 식재관에 어쨌든 수에서부터 토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전반적인 순이란 흐름은 갖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그 사물이나 사건이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도 이렇게 극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이제 생으로 변화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내년의 상황은 이렇게 이제 순이란 상황을 띠는데 이게 완전히 뭔가 식물로 내지는 어떤 그 유형체로 이런 그 생기생동하는 에너지가 겉으로 체감되고 드러나는 거는 이민년까지는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자축에 아주 파워풀한 인류가 겪지 못한 이런 파워풀한 고난과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그 따뜻한 봄날을 기다릴 거예요. 기다릴 거지만 또 그러한 이민년의 에너지가 이민월부터 해가지고 바로 해박히자마자 체감되고 들어오고 또 각자 명식에 따라서 반응하는 이런 어떤 체감도나 속도가 분명히 올해나 다른 해보다는 빠를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원하는 것만큼 바라는 것만큼은 조금 더 같은 이민 개묘인연이잖아요. 그렇죠? 개묘인연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특히 이제 오늘 이제 전체 이거 총운에 대한 걸 보는 거니까 명조에 따라서 내년은 또 이민 개묘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나범으로 보면 금박금이라 그래요. 금박금. 그래서 이렇게 특히 이제
다른 데에서 구함이 없는, 예를 들어 금인데 이게 금은 암암리의 그 기운을 형성하고 들어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 구조 자체가 전혀 문제가 없거나 아니면 나금 오행으로도 내가 화를 가지고 있거나 이러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런 게 없이 내가 목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든지 이를테면 이렇게 금의 극의 현상을 이렇게 내가 회피하지 못하는, 특히 이제 연주가 나붐으로 이렇게 좀 목이 들어갔을 때는 이런 사람들은 조금 더 평년보다는 변화 현상들이 조금 더 있을 수가 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보세요. 보시면 우리 선생님 그러신 것 같네. 보시면 그런 현상들은, 왜냐하면 이건 이렇게 그냥 자연 물상이고 옛사람들이 공부했던 방식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한번 적용을 해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인이 갖는 의미는 크게 보면 이제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그 상원갑자, 뭐 중원갑자, 하원갑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내년은 이를테면 이민호라고, 그렇죠? 이민, 계묘, 갑진, 을사, 병호라고. 그러니까 이민년에 뭔가 내가 뜻을 세우고 계획을 하고 궁리를 하고 뭐 이랬다라고 하면 내가 했던 것이 하고자 했던 것이 뭔가 그 진행 상황이나 현상적으로 가시화되거나 드러나거나 체감되거나 이러는 건 언제예요? 병월이겠지. 양력 6월. 6월 이때가 가장. 그리고 내 일지에 인호가 인합되는, 끌림이 있는 이런 글자가 한두 글자라도 있다라고 하면 그때 현상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쓰는 것보다는, 이민년을 쓰는 것보다는 더 강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엔딩이 12월 신축인데 이제 경술이면 9월 되나요? 양력 10월 정도,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 되고 나머지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다음의 기운으로 이렇게 이제 넘어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팔운을 지내고 있다가 말씀드렸어요. 뭐 그냥 이건 뭐 모르시는 분들은 참고로 들으세요. 이거를 이제 삼원 구운반이라 그래요. 삼원 구운반이, 삼원이라고 하는 거는 상원, 중원, 하원 해가지고 삼원 구운반이라 그러는데 내년의 연반이, 그러니까 삼원 구운반이 이렇게 들고 내년의 연반이 이렇게 들죠. 이렇게 들어요. 이렇게 들고, 그냥 이거 뭐 지금 여기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안 되니까 그냥 큰 거, 대략적인 거 보면,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게 그 궁을 간궁으로 보고, 그리고 채를 간궁으로 보고 용을 팔로 봅니다. 우리나라를 자체를. 근데 이제 팔이 원래는 정의궁으로 내년에 이렇게 회귀하는 해기 때문에 다 모든 구성이 다 정의궁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본래 지금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삼원 구운으로 보면 이렇게 좀 팔이, 우리나라 팔이 지금 중궁에 들어가 있는 때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구가 되면 여기 구자운이 되면 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다른 자리는 이렇게 오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안파가 없어요. 안파가 없는데 이 자리를 좀 주목을 하시라는 얘기지. 이 자리. 이 자리를 보면 여기는 서민궁이고 주택궁이고 중소기업궁이고 여성궁이고 뭐 이런 자리예요. 노력하는 자리고 노력궁이고 그러니까 아주 우리 실생활에 연결된 자리죠. 연결된 자리인데 여기 보시면 오항하고 파하고 그렇죠? 대충하고 이렇게 다른 어떤 자리보다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를테면 수출이나 이거 수출 돈의 흐름이나 어떤 수출 이런 거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게 경제 흐름은 괜찮은데 현금의 유통은 어떻다는 거예요? 어렵다예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는 어떤 새로운 큰 그림을 그리고 새로운 어떤 구상을 하고 이런 새로 포맷을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게 에너지가 느껴지는데 우리나라 전체적인 상황은 중궁의 5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한 번 더 이렇게 액티브하게 비약 발전을 하느냐 아니면 이 어떤 올가미에 울타리에 이렇게 갇혀가지고 힘든 한 해를 보내느냐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서민궁이 오항에 대충에 파에 깨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흐름상 자체가 당연히 그렇겠죠. 뭐 이를테면 위드 코로나 끝나고 하면 이제 자력갱생 할 거 아닙니까? 내년에도 무슨 뭐 이런 지원금 뭐 후원금 이런 거 있겠어요? 어쨌든 그렇죠. 정부는 풀었던 재원이나 이런 거를 세수를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쪽에 이런 쥐어짜기를 할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파리온거는 여기 이 자리 있다 왔잖아요. 그렇죠? 이 부동산궁하고 가정궁하고가 이렇게 서로 여기에 있는 인이 이쪽에 신을 깨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 이 자리 와가지고 가정궁을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 내년에는 이게 예견이 돼 있는 거예요. 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다라는 이러한 상황이.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구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민은 이민대로 이런 현상을 띠면서도 뭔가 서민 경제는 서민 생활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것이다. 이런 부분이 예측이 되고, 동양에는 굉장히 어떤 사물의 현상과 변화의 조짐, 기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이런 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지난번에 제가 유기말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이민은 9번째 천간이고 3번째 지지구하기 때문에 요즘 저쪽에 대장동인가? 이거 이름을 잘못 줬지. 이름이 거기 뭐가 나왔어요? 화천대유하고 뭐가 나왔어요? 이건 이허중이지. 이허중이 돼야 되지. 이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한 게 요거를 바꾸면 이게 도전꾀를 만들면 천화, 동인, 화천, 대유. 이게 원래 64개 중에 굉장히 길 꾀예요. 좋은 꾀입니다. 이거는 하늘 위든 아래든 어쨌든 태양이 떠 있다라는 거거든. 이건 태양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어디서 숨어서 작당하고 뭐 밤중 자시 뭐 이런 이미지가 아니고 병호 이미지거든. 이게 딱 병호 일중 한낮에 태양이 천공에 딱 떠서 그림자 하나 왜 딱 내 머리에 정중하게 떴을 때 내 그림자 가장 짧잖아요. 사물의 그림자가. 그러니까 모든 숨겨지고 비밀이나 이런 게 감춰진 게 없는 때가 없는 상이 이게 화천 대유 그러니까 화천화 동인 그러니까 상하가 다 합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협력을 해서 잘못됐지 거기 깐부라 그러대 깐부 나 이 깐부 찾아왔어 그러니까 이 본래 좀 짝이고 뭐 이렇게 좋은 속곱 동료들이고 뭐 이런 의미인데. 완전히 비밀, 암흑의 이런 범죄 조직을 형성을 해가지고 수많은 공공재산을 이렇게 갈취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쓰는 게 아니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 드러나잖아. 지들은 밤 자시, 해시, 뭐 축시에 한 일을 이렇게 거기다 햇살을 비치면 그게 안 드러나겠어요? 당연히 드러나지. 뽀록나지. 이름 잘못 선택했다니까. 근데 이제 내년의 상황이
이렇게 구삼을 하면, 이거 원리는 있는데, 시간공간에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천화동인 상황이 돼요. 그래서 사회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상황도 있지. 이런 상황은 있고, 다른 상황이 없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못 만났던 사람들이 만날 수 있어요. 천화동인은 같이 어때요? 한 무리가 된다라는 거죠. 한 패턴이. 그러니까 그동안 오랜 2년 동안에 뭐 거리두기, 제한, 제약 이런 것 때문에 못 만났던 사람들이 서로 모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이고, 이걸 이제 변효를 얘기를 하면 이게 이제 택화혁이 돼서 변괴로 혁괴로 바뀐다는, 혁괴로.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흐름상의 내년에 그 결론은 물론 이제 대선도 있고 뭐 이런 거 지나면 정권이 유지가 되든 바뀌든 저는 이제 뭐 이걸로 보면 여기가 왕창 깨져가지고 좀 그런데 어쨌든 이거 제가 선거 예측이 틀린 적 없어요. 근데 어쨌든 당연시되지만 개혁적인 드라이브가 내년에 크게 국가 사회적으로도 걸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견 예측이 되고요. 마지막에 사실 이렇게 이제 이민을 보면 이게 이제 어떤 물상하고 딱 그 연관이 될 수 있냐면은 요즘 사람들은 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렇게 이제 뭐 초등학교 때나 이렇게 학교 이렇게 가고 하면 무슨 나머지 시간에 이렇게 요즘 같으면 무슨 자율학습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꼬맹이들 힘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만 학교 주변에 이 밭에 보리밭이 있어요. 보리밭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보릿고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쌀 떨어지고 보리 이삭 패서 내치기 전까지. 보리가 조금 먼저 상반기에 추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4월, 5월 요때쯤 막 이렇게 보리싹이 나고 이게 이제 웃자라면 안 되니까 어때요? 이제 보리밟기 이렇게 가서 무슨 이렇게 요즘 같은 현장학습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했던 기억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게 보리밟기 하는 거, 보리밟기. 그러니까 보리가 안 나게끔 하는 게 아니고 어때요? 보리가 잘 나게끔. 보리가. 그러니까 깊이 이렇게 관역을 꿰뚫어서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죠? 임수가 또 이렇게 내리 눌러가지고 위로 올리면 감목이지만 물상 때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 물상 대표 물상 중에 뿌리라는 물상이 있거든요. 뿌리. 그러니까 뿌리를 점점 어때요? 이렇게 붕 뜨거나 이렇게 웃자라지 않도록 한 번 더 어떻다? 이렇게 좀 자근자근 내지는 이렇게 깊이 압을 줘가지고 이렇게 다져서 하는 그러한 때가 그렇죠? 이민의 물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생지가 있고 사왕지가 있고 사묘지가 있을 텐데 어쨌든 충돌 물상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지지의 인사신 중에 한두 개가 있는 해물상도 마찬가지죠.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좀 이렇게 좀 활동하거나 움직일 때 미리미리 조심을 하시면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을 못 같으면 물상은 물상대로 보고 이거는 그냥 십성으로 십신으로 기본적인 상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다 비겁에 뭘로 들어갑니까? 네? 인성으로 들어가죠. 인성. 그러니까 이 기운을 잘 쓰느냐 못 쓰느냐의 개인적인 편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죠. 천간에 드러나는 모습은 이건 공부잖아요. 공부, 문서, 학문, 부모, 특수, 자격. 만약에 간목이 있으면
자격 이런 부분들을 그죠? 비겁하고 같이 꾀한다라는 거죠. 그 동산을 내가 문서를 테이크하더라도 공동으로 하기가 쉬울 수가 있고 맞잖아요. 예를 들어 공부를 하더라도 인신이 있거나 예를 들어서 사가 있으면은 멀리 가서 유학을 한다든지 어디 원거리로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겠다. 왜? 비겁하고 같이 인성을 공유를 하니까. 그죠? 그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병정 같은 경우는 이민을 하면, 그죠? 이게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일간별로 보겠지만, 관인, 살인상생, 관인상생을 하잖아요. 그죠? 관인상생을 해서,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얻을 수가 있겠고, 그죠? 미혼, 특히 여성분의 이런 청춘녀 같으면 이성운이 들어올 수도 있겠고, 그리고 기존에 임이나 개가 있는데 임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어떤 직장 변동의 문제나 자식의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래도 그중 정편인 인성을 깔고 들어오고, 인성이 상생관계에 있으니까, 그래도 순조롭게 이어지는 그러한 흐름세를 보편적으로 보일 수가 있겠다. 무기토 같은 경우는 천간은 재성이고 지지는 물론 지지를 여하이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 이게 뭡니까? 재관운이잖아요. 그죠? 재관운. 그러니까 돈 들여서 내 일자리를 내 돈이 들어가서 내 간판을 실제적으로 마련하는 실제로 내가 구하는 이런 일이 될 수도 있고 또 이걸 이제 정관으로 쓰느냐 지지로 이거 실제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직업으로 쓸 수도 있고 여성분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인연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관인상생이지만 여기는 재생관하는 이거는 받는 기운이고 이건 어떻습니까? 내가 관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보단 여기가 더 수월하죠. 그렇죠? 병정일주들이 더 수월할 수도 있고 경신일가 같은 경우들은 어쨌든 식상생재로 쓰잖아요. 그렇죠? 식상생재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까지도 내가 어떤 재물을 유형적인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내가 수단, 이런 어떤 도구, 이런 경우에 이제 해자나 이런 부분에 연결되는 부분이 신이나 이런 게 있으면 훨씬 그런 현상들이 더 강하겠죠. 그죠? 그래서 입만 뜨는 게 아니고, 어쨌든 현실적으로, 재성까지, 결과물까지 가기 때문에, 이렇게 헛벌질하거나 헛걸음질할 확률이 어떻다? 훨씬 낮다라는 거예요. 다른 연도에 비해 가지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임계 같은 경우는, 임계에 이제 이민이 오니까, 이거는 예를 들어서, 내 비겁들하고, 동료들하고, 뭔가 새로운 거를 도모한다잖아요. 그죠? 도모한다예요. 이게 다, 식재관으로, 자체 대비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비겁이 천간에 있으면 화합하고 뭔가 동업하려고 하는 뜻도 형성이 되지만 경쟁 관계도 형성이 되고 이게 경쟁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비겁은 재를 다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물이 손실이 되면서 재물이 들어가면서 내가 새로운 일을 추구한다, 진로를 열어간다 하는 그런 형상들이 크게 보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병정 잘 쓰면 관사론자 이런 거 없으면 병정활주하고 경신일주 이런 데들이 조금 긍정적인 부분이 좀 될 수가 있겠고 어쨌든 각 일간 일주에 따라 가지고 들고 나는 현상들이 좀 다를 수가 있겠지만 아까 이제 크게 봐서 병신 연월일 시주를 갖거나 아니면 병신 대운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신자진 연지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나붐으로 내가 연주가 나붐 오행 목에 해당되거나 이런 경우들은 어쨌든 그렇지 않은 여타의 어떤 일주보다는 좀
변화 변동사가 더 많을 수가 있겠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그러니까 보리발길을 하고 좀 출래 불사춘. 봄은 온 것 같은데 아직은 내가 이렇게 완연하게. 그러니까 병인으로 왔으면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갑병무경임이 다 다섯천간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다른데 이민으로 붙었기 때문에 그 십천간의 그 오양간 중에서도 이민으로 붙었기 때문에 인의 어떤 출발하고 스타트하고 시초가 되고 시작하려고 하는 이런 작용이 그러니까 이민이 형상이 뭡니까? 한 번 더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깊이 내리고 올라가겠다라는 거예요. 계묘는 다르죠. 이미 뿌리가 이민에서 올라왔어요. 많이 자랐어요. 그래서 현상적으로 드러나기가 수월한 거고 이민은 그 의도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갈구나 바램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는데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아직까지. 그래서 인을 눈목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싹으로 보면 어린 싹은 튀었지만 현실적으로 꽃봉오리가 되거나 뭔가 활짝 이렇게 체감되게 만개한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런 쪽으로 해서 크게 아웃라인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어쨌든 제가 그래서 하도 이렇게 그 갑부터 많이 하셔가지고 거꾸로 한번 해보려고 거꾸로 개부터 해가지고 쭉 기본적으로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